안녕하세요. 저는 비상구의 사회자 김종현입니다. 오늘은 자연을 사랑하는 송미선 강사님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저는 자연과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공부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됐어요. 네, 강사님께서는 자연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. 네,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살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더 내려가가지고 6살일 거라고 생각해요. 생태미술 체험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 보면서 혹시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? 그 친구들이 자연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 지켜보고 귀도 쫑긋 세우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제 더 발견하고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연결하는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해요. 직접 벌레를 잡으시면서 하시잖아요. 벌레는 어떻게 잡으셨나요? 혹시 무섭기도 하셨나요? 그치, 처음에는 벌레 무서웠죠. 처음에는 그 시골 옛날 학교에서 막 산에 송충이가 많을 때는 깡통하고 나무젓가락을 주고 그거를 벌레를 잡게 했어요. 송충이를. 그래서 막 깡통에 잡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. 그렇지만 학교에서 시키는 거니까 했어요. 그런데 그 이유를 지금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. 정말 대량으로 그렇게 발생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런 것들을 했죠. 지금은 이제 거의 약을 많이 뿌리고 그런 것 같아요. 거미도 잡으신 적이 있나요? 거미도 잡은 적은 있는데 거미보다는 이제 그 키운 거는 그 타란툴라를 애완용을 키웠어요. 왜냐하면 그 마이클 잭슨의 집에 그 타란툴라를 키웠대요. 그래서 키우다가 어느 날 물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이니까 크게 이제 그런 문제는 없었고 그 작은 동물 곤충 이런 거한테만 영향력이 있어서 이제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애완용 타란툴라가 많이 들어왔대. 그래서 지금은 중학생 친구들이 그 키우는 친구 되게 많아요. 타란툴라. 가끔 생태미술 활동을 싫어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하셔서 아이들의 생각이 좀 바뀌도록 하는 게 있었나요? 생태 체험 이런 활동은 그 말썽쟁이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예를 들어서 개미, 내가 기분 좋은 날은 개미한테 막 말을 걸고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기분이 안 좋은 날은 막 밟아 죽이거나 막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거기에 중간에 껴서 이제 기분 좋을 때는 더 이제 이렇게 더 그쪽으로 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말 한마디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. 또 막 기분 나빠서 막 밟아주기 그러는 날은 이제 그 친구 개미들도 다 아픔이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런 거 보내지. 예. 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나 혹은 위기가 있었었나요? 네, 집에서 이제 이게 자연의 곤충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런 아이들은 잘 챙기고 그 아들들은 잘 안 챙겨주니까 되게 서운했어요. 그래서 어느 날은 배고파서 엄마 밥 줘요 그러는데 사람은 한 끼 뭐 두 끼 굶어도 괜찮지만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에 살던 걸 안으로 데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늦게 밥을 주거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막 어느 날 비 오는 날 그 애벌레 먹이를 하러 산으로 가서 그 잎을 따다 주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아들보다 더 얘네들을 챙기고 그런 걸 하고 있구나. 그래서 이 정도 사랑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해하고 그런 거 이제
돕는 일을 많이 해요. 잘 키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디서 뭐 죽은 나방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거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고 그래요. 가장 잘 만들었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. 그 소나무 솔밭에 가서 떨어진 비늘을 주워다가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고기 자석을 냉장고에 이렇게 붙였는데 거기에서 솔방울이니까 솔 냄새, 그 피톤치드 냄새도 나고 그 되게 리얼한 물고기가 돼서 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선물을 줬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. 그리고 이제 냉장고는 자주 열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자주 들여다보고 자연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. 그리고 그 몸통, 그러니까 겉잎 떼어낸 거는 물고기를 만들고 그 속 심지로 새우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접시에 이렇게 담아 놨는데 진짜 먹음직한 새우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워했어요. 정말 새우 닮았다고 똑같이 생겼다고. 네. 향후에 새로 시도해 볼 것이 있으신가요? 이거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새로운 세계의 자연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도감을 보면 아래서 번데기 과정이 이렇게 좀 빠져 있고 바로 성충으로 넘어가는 책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을 아이들이 가지고 좀 키우거나 기록하고 남겨서 그 도감 속에 그런 번데기 과정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꼭 그 책은 훌륭한 어른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 친구들도 거기에 몰입해 있는 친구들은 훌륭한 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데려다가 키우고 기록해서 그 나라에 공헌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숲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외국에서 만든 도감으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보는 gon충들이 아니라 다 외국의 그런 밀림이나 뭐 이런 데 사는 그런 곤충들의 이야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관찰하고 그런 걸 남겨서 나중에 훌륭한 책 자료가 될 수 있게 그런 거를 도와주는 걸 하고 싶어요. 마지막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와 관련하여 책 하나 소개해 주세요. 내가 중학생 친구들한테 소개해줄 책을 3권을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책은 7마리 눈먼 생쥐예요. 그래서 7마리 생쥐가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거 이제 자연에 나갔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서운 그런 애벌레를 만났다 그러면 얘 무서워. 난 이런 거 안 만질래. 얘는 독이 있을지도 몰라. 이러고 딱 멈춰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났을 때 거기서 딱 멈추지 말고 더 그쪽으로 좀 무섭고 그렇긴 혐오스럽긴 하지만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그런 이제 그 자연을 만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했으면 해서 이 책을 소개해 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을 만날 때 그런 거부감 없이 그 숲을 만나야 되고 또 발견하는 거야. 내가 이 책은 생명이 숨쉬는 알이라고 해서 알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. 그 알을 이번에 이제 친구들하고 부화를 했는데 그 부화 온도가 되게 중요해서 그 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그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계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한 친구는 그 온도가 조절되는 자동 부화기에다 했고, 한 친구는 내가 이제 그 온도를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. 그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36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친구가 밤에 뚜껑을 열어줬다 닫아줬다 그러면서 지키고 거기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 훌륭한 자료 교재보다는 이렇게 약간 부족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부화시키는 과정을 보고 되게 관심을 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이 알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.
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발가락이라는 책인데 이게 재미난 아주 상상. 자, 누웠을 때 발가락을 보면서 이 발가락에 그 뭐 북극 이야기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요. 중학생들은 스트레스를 공부하느라고 많이 받잖아요. 그래서 그 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연상하거나 창작하고 그런 걸 좀 했으면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가지고 와서 궁금하지요? 궁금한 거는 직접 책을 보세요. 좋은 책을 소개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좋은 생태미술 활동 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송미선 간사님과 함께할 시간 즐거우셨나요? 오늘 비상구는 여기서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